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올해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서 챗GPT한테 올해 우리의 대화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인터뷰 질문을 좀 작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12개 정도 받았는데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제가 종종 내 인생이 템플릿 없이 PPT를 만드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곤 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대학교 열심히 졸업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게 굉장히 템플릿 같은 안정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템플릿을 사용한 PPT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템플릿에 우겨 넣다 보면은 디자인이 그렇게 예뻐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데 저는 제 인생이 지금 저만의 템플릿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실패도 많이 겪겠지만 결국 지금 만들고 있는 템플릿이 저라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아웃풋을 가져오려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바쁘게 사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너가 스스로에게 씌운 역할이 뭐야? 저는 제가 계속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신을 한번 했으면은 자기가 양아치가 아닌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좀 요즘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뭐 공모전 수상이 됐든 대외 활동이 됐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지금도 이걸 하고 있을까? 근데 실제로도 저는 뭔가를 도전할 때 사람들한테 잘 알리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 특징 중 하나가 되게 쉽게 도전을 하고 쉽게 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전을 할 때 남들한테 이런 거 뭐 어때? 라고 알리고 시작을 하면은 되게 참견이 많이 들어와요. 훈수라고들 하죠. 그러면은 되게 시작이 늦어지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시작이 늦어진다는 거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따로 사람들한테 나 이거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을 하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트렌드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은 제가 처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세웠던 기획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이유, 뭐 그 시작점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저는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뭐야? 이거는 지금 딱 떠오른 말이 하나 있는데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정말 좋겠다라는 말을 어른들한테 종종 들어요. 근데 올해 결산을 쫙 해보면은 제가 공모전만 해도 한 10개 진짜 최소 10개는 떨어졌을 거예요. 거의 매달 하나씩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공모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렸다가 조회수가 0회로 끝난 영상들도 정말 수두룩하게 많고 정말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은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의 데이터들로 쌓아 올린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위 어른들이 저한테 너는 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좋겠다고 하면은 그 노력이 약간 좀 폄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너가 가장 많이 무시한 감정은 뭐였어? 이거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정말 대다수가 그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고통에 공감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실패로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는 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되지? 이 사람들한테? 어차피 뭐 위로받지도 못할 거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결과로 증명하자 라는 결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아직은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 저는 솔직히 평소에 아직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은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해야 한다, 지금 하기가 적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챗GPT한테는 아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나 보네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방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자신 있어 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서는 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제 내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벌써 절반을 넘게 했네요. 올해 너가 가장 실망했던 순간은 언제야? 재작년에 제가 고3 때죠. 장관상을 하나 타고 작년에도 군대 입대해서 장관상을 하나 탔어요. 장관상을 2번 연속 받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다. 이 공모전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입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멍청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되게 웃기게도 직전 공모전까지 장관상을 탔는데 그 바로 다음 공모전에서 입상에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영상을 못 만들지 않았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상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배운 게 있다면은 이런 글을 제가 하나 봤어요. 올해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둔 슈퍼스타 운동선수가 그 다음 해에는 올해보다 성적이 낮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올해 정말 성공한 슈퍼스타가 성공한 데에는 정말 뛰어난 실력도 있었겠지만 상당한 운이 따라줬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운이 올해보다는 덜 따라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어떤 순위를 매길 때 실력만으로 1, 2, 3순위를 정하진 않구나. 되게 그거를 판단하는 요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장관상을 탈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상당한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겸손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그때 왜 그만두지 않았냐고 GPT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계속 공모전을 나가면서 제 스스로 저에 대한 평가는 계속 성장 중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 만든 영상이 못 만들지 않았거든요. 전보다 분명 나아진 점도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깨닫고 배운 것도 많았고 계속 성장 중인데 이거를 멈출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사람들 앞에 너와 혼자 있을 때 너 사이에서 가장 다른 건 뭐야?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건데 종종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각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예를 들어 팀원으로 설득할 때 돈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신감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신감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상대한테 전해질 때 저는 가장 설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근데 반대로 뒤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저에 대한 의심을 해야 해요. 어쨌든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이 길의 끝에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방어가 좀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선후 관계는 모르겠는데 결국 자신감에 대한 요소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랑 저 혼자 있을 때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의 너를 멀리서 본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저는 만약 이 분야의 선배님이 계시다면은 저보고 진짜 뻘짓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도 결국 제 나이 때는 뻘짓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뻘짓이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자양분이 돼가지고 자리에 가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봐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왜냐하면은 특히 요즘은 제가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일만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또 어쩌다가 출연에 맞들려가지고 여기저기 출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어쩌면은 내가 뭐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진짜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길의 끝이 실패라면 그래도 너는 이 길을 선택한 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질문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길에 실패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게, 길의 끝에 성공이 있어도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길의 끝은 전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무한히 이어진 어떤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년 뒤에 너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이면 다 끝이 나요. 아마 되게 바쁘게 내년을 보낼 것 같은데, 내년 이맘때쯤에 저는 좀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저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도 모두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모두 실패한다고 해도,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절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정말 좋은 서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인터뷰를 똑같이 할 텐데 내년에 저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